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전망인데요. 이번 비는 그동안 국지적으로 짧고 강하게 내렸던 기습폭우와 달리 전 지역에 마른 비를 뿌리는 전형적인 장마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뒤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의, 안전, 대비, 자주 쓰여서 흔한 말이 되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비에 부디 큰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요청했고 오염수 방류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 중단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는데요. 오염수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강릉을 시작으로 개장한 도내 해수욕장 입장객이 지난해에 비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부터 최근 이어진 기록적인 장마와 상어 출몰, 거기에 바가지 요금까지 악재들이 잇따라 겹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강릉과 양양, 속초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입수를 통제하고 피서객을 안전산의 이유로 이동 조치시키는가 하면 영동 북부해안은 때 아닌 상어가 문제를 일으키며 여름철 특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동해안에서는 발견된 상어는 총 6마리로 피서객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속초시는 자구책으로 속초해수욕장 전구역에 그물망을 설치해 상어 진입 차단을 위해 고심 중입니다. 바가지 요금 문제 또한 심각한데요. 일부 상인들이 피서객에게 파라솔 대여 금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액보다 배가 더 비싼 2만 원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마을협의회는 공문을 보내 현장 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오늘 확정된 오염수 방류가 어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긴 장마의 상어 출몰, 바가지 요금에 이어 오염수 방류까지 동해안 어민들에게는 이 여름이 길고 힘겨워 보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수술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간 파업에 동참하는 한 암센터의 경우 예정이 된 수술 100여 건이 미뤄지고 부산대병원에서는 환자 1000여 명이 전원 퇴원 조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5개 의료원을 포함해 11개 의료기관이 노조원들의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진료 차질이 우려됐는데요. 아직까지 우려됐던 혼란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화제의 세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합창으로 세계인이 교류하는 화합의 장, 제12화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폐막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합창단원의 평화의 하모니가 강릉에 울려 퍼지게 됐는데요. 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회 평가와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서 강릉 세계합창대회 운영추진단장인 심상복 단장 미리 만나봤습니다.
네,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 심상복 운영추진단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2회 강릉 세계합창대회. 잠시 후에 강릉 아레나에서 대회 폐막식이 열리게 될 텐데요. 세계합창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제 공신력이 얼마나 큰 대회인지 대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합창대회는 2000년도 독일에 있는 인터쿨투르라는 단체에서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2년에 한 번씩 세계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는 대회입니다. 2000년도에 오스트리아 린츠시에서 처음 개최가 되었고요. 저희는 12회째, 저희가 이번에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11일간 강릉시 아레나나 아트센터 각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합창대회가 음악계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손꼽힌다고 하는데 유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강릉 대회가 개최되기까지의 어떤 유치 과정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아마 강원도에서 2019년도부터 이 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2020년도 1월에 도시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강릉시가 함께 강원도하고 유치에 도전한 결과 1월 달에 확정이 되었고 4월 달에 최종 협약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경쟁은 전 세계 36개 도시에서 경합을 벌여서 저희 강릉시가 최종 확정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예, 치열한 경쟁 끝에 열린 대회였는데 무엇보다도 7월 3일에 열린 대회 개막식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시작 전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죠. 일찌감치 성공적인 대회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대회 기간 동안 5번 열린 축하 콘서트 티켓도 모두 매진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응과 인기가 뜨거웠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저희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번 저희 강릉 세계 합창대회를 통해서 그 욕구가 분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 개막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다 해소가 될 정도로 시민들, 국민들, 도민들께서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로 대회가 이제 12번째 대회인데 총 몇 개국에서 몇 팀이 참가했습니까? 네,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34개국 324팀이 참가를 하였고요. 해외에서 94팀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34개국에서 총 324개 합창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 연령과 음악 장르에 따라서 28개 종목에서 경연을 펼쳤다고 들었는데요. 최종 우승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창대회가 진행이 됩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카테고리가 28개 그 카테고리로 갈라지고요. 경연의 부분은 오픈 경연이라는 게 있고 챔피언 경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경연은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합창단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누구나 참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챔피언 경연 같은 경우에는 국제 행사 경험이 있고 어떤 경연에서 우승을 한 그런 경력이 있는 합창단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픈 경연은 참가를 하시게 되면 금, 은, 동을 해서 상장을 저희가 점수에 따라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챔피언 경연은 그만큼 조금 수준이 있는 합창단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 저희가 그 100점 만점에 그 절대 평가를 통해서 90점 이상인 분들은 금, 80점 이상인 분들은 은, 동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금, 은, 동의 메달과 트로피를 전달을 수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여 합창단 중에 암을 극복한 환우로 구성된 팀도 있고 롤링스톤즈와의 콜라보 작업으로 유명한 팀도 있고요. 특히나 이 팀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합창단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올해 대회 주제인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취지와도 좀 부합이 되는 상징적인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팀이라든가 이벤트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단장님? 네. 저희가 이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를 저희 대회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저희 DMZ나 이런 곳과도 연결을 하고 또 사실 북한도 좀 초청을 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사실 처음에 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정세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저희 한국의 지원
해주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쪽과 연결이 됐고 마침 또 올 수 있는 합창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보그닉 합창단이 저희한테 참여를 했고 저희가 특별하게 사실 저희 자체적인 이벤트는 그렇게 뭐 내놓을 게 준비된 게 없었는데 예. 이 보그닉 합창단이 저희 지금 있는 체류하는 동안에 각 지역과 연계를 해서 거기 가서 다양한 이벤트를 해주고 또 같이 참여한 합창단들하고도 다양한 이벤트를 하면서 지금 거리와 장소에 관계없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이벤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대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붐업 행사를 앞두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와의 전쟁도 있었고요. 또 물가 상승 등으로 합창 강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합창단이 대거 불참하는 등 어려움이라든가 아쉬움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단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쉬움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 400개 팀에 2만 5천 명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이 행사를 유치한 그 시점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고 그로 인해서 또 국가적인 경제 위기, 전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온 상황이다 보니 참가팀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선전을 해서 마지막에는 오늘과 같은 이 행사가 붐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에서는 굉장한 좀 긍지와 자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네. 심상북 단장께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2018 동계올림픽도 치렀고요. 국제관광 민속지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합창대회까지 강릉에서 열린 굵직한 행사들 모두 경험을 하셨는데 더없이 큰 보람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34개국에서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릉을 찾았는데 그 자체로도 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번 대회가 강릉을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하게 하는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효과와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 뭐 목표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현재 강릉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의 경제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 네. 거기에 플러스 저희 강릉이 이 세계 100대 도시, 관광도시 진입을 위해서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계 한 4천 명의 외국인들이 저희 강릉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강릉이 100대 도시 세계 100대 도시 관광도시로 진입하는 거에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덟입니다는 단장님은 평소에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는 좋아하죠. 노래는 다 좋아하는데, 네. 아니 어떤 노래와 관련된 모임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특별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음악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점수가 제일 안 좋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음악과 관련된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네, 가름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하면은 또 하모니가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조화와 어울림이 핵심이 될 텐데요.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합창인데 심상북 단장께서 생각하는 합창의 의미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뭐 합창의 의미를 제가 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이 합창이야말로 음악과 다른 음악과는 좀 틀리게 뭔가를 다 하나로 만드는 굉장히 힘이 있는 음악이라고 저는 이번 저희 대회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OX 퀴즈 시간인데요. OX 퀴즈를 통해서 단장님의 생각, 바람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그 앞에 있는 OX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부연 설명은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회 누가 봐도 성공적인 대회였다. 들어주실까요? 네.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대회 모든 좌석 티켓 매진 사실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네. 오라고 들어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 세계 100대 관광도시 도약에 대회가 큰 역할을 했다. 네. 오를 들어주셨고요. 국제대회 장소로 강릉보다 더 제격인 곳은 없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더 큰 세계대회 유치도 자신 있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5개 질문 모두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긍정적인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 대회 모든 좌석 티켓 매진 사실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오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노하우를 갖고 대회 임하셨습니까? 사실 이건 저만의 노하우가 아니고 네. 저희들과 함께 한 조직위원회 그리고 저희 시청 모두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하우라고 하면 예. 저희가 사실 큰 예산 안 들이고 예. 발로 뛰면서 예. 다양한 곳에서 홍보를 하고 예. 그 홍보의 역할이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셔서 관람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발로 뛰는 홍보로 널리 알리셨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국제대회 장소로 강릉보다 더 제격인 곳은 없다에 오를 들어주셨어요. 강릉이 최적지라고 여겨지는 이유 궁금합니다. 강릉은 저희가 2018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웬만한 이제 인프라는 저희가 다 갖춰져 있고요. 앞으로 컨벤션 센터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든 행사 준비가 돼 있는 도시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에 앞으로 더 큰 대회 유치도 가능하다. 네.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저나 저희 직원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된 것처럼 저희 강릉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국제 행사를 위한 기반이 지금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행사, 굵직굵직한 행사는 저희 강릉시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 오든지 간에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갖고 그렇죠. 네.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이 시간쯤 되면 이제 곧 있을 폐막식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강릉 세계합창대회. 이번 대회가 남긴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 더불어서 큰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운영추진단장으로서의 소감 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폐막을 하는데 시원섭섭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좀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직원들의 강릉시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제 2018 이후에 국제행사는 사실 처음입니다. 네. 그거를 거치면서 우리 강릉 시민이나 강원도민, 특별자치도민들 모두 함께 또 한 번의 큰 국제 행사를 치렀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만큼 시민에 대한 도민의 의식이 또 국제화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우리 문화를 다시 한번 33개국의 4,000명에 대한 그 합창단들이 우리 강릉의 문화뿐만이 아니고 도의 문화, K 문화를 알고 전달할 수 있었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사회대에서는 강릉 세계합창대회 심상보 운영추진단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바로 인간의 목소리라고 하죠. 네,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내는 이 합창이야말로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더없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가 전 세계인들에게 은은히 울려 퍼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강릉 세계합창대회 심상복 운영추진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가 되셨는데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일단 작년까지는 국가대표가 될 거란 상상도 못했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좀 긴장도 늦추지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41% 이상을 받으셔서 선발이 됐는데 올 시즌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또 기아 타이거즈가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투표수로 1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러는 게 힘이 나기 때문에 되게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놀러 가서 우연치 않게 그 경기를 보고 이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펼치고 그냥 야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쫄라서 제 생일날 생일 선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반응이셨고? 이제 취미로까지는 시켜주셨는데 완전 선수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되게 반대도 몇 번 하셨고 이랬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감사한 말씀을 짧게 좀 전달한다면요?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날 테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사자기 준결승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요? 주말 리그 때 유신고등학교한테 1위를 결정하는 그 시합에서 저희가 콜드게임으로 졌는데 이제 황금사자기 가가지고 팀을 잘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우승했던 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우승보다는 좀 더 값진 우승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그래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에게는 되게 기억에 남는 스승인 것 같아요. 특정 구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어느 구단이든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냥 기쁠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런데 저희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뽑아주셔서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팀인 것 같아요. 작년이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냥 1군 무대에는 빨리 서고 싶은데 제 실력이 그 정도가 아닌 거를 좀 뒤늦게 알아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구단에서 질롱코리아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흔쾌히 그냥 갔다 오겠다 했는데 거기서도 좀 자신감 많이 찾으면서 훈련도 많이 하다 보면서 점점 극복됐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현중 선배님 162승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뜻깊은 기록이기도 하고 현중 선배님 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위기 상황을 막았는데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나만의 강점이 어떤 게 있나? 무타자 몸쪽 이렇게 파고드는 직구가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종을 주로 선택하시나요?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을 던지고 있는데 슬라이더가 좀 더 자신 있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 공을 쥐어서 슬라이더를 어떻게 던지는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각오 한마디. 국가대표가 된 만큼 좀 자부심도 갖고 긴장 늦추지 않고 나가서 좋은 결과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보고 꿈을 키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그런데 좀 어려서부터 다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같은 프로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민 선수에게 야구란?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야구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게 야구이기 때문에 제 인생인 것 같아요. 많은 팬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되게 좀 감격스럽고 많은 야구 팬들이 제 이름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더 강력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비폭탄이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